지난 5월에 심은 한국 고추가 몇 개 달렸습니다. 더위가 이상하게 오는지 잘 안 됐지만 몇 개라도 있으니 오늘 메뉴에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새콤달콤한 소스를 곁들여 먹는 일본식 돼지고기 요리 만들면서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고 맛이 여름에 먹기 좋아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외국에 사는 한국인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예전과 현재 어떻게 다른지 저의 경험을 비유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 교류 차원으로 일본 오사카를 3박 4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깡촌에서 대단히 감사한 기회를 얻었어요. 숙박업소 주인 아내분이 한국분이셨는데요. 20년이 넘도록 일본에 살고 계시면서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한국식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셨는지 그것에 혼이 빠져서 먹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국적을 속이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어린 나이에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한국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 좋은 일이 없는 세상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저는 2009년에 남편과 아이가 4살 때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외국에서 몇 년을 살다가 온 거예요. 그 중학교 때의 기억이 있어서 일본에서 사는 것이 좀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살기는 했었는데요.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더군요. 2009년만 해도 한류 인기가 많기는 했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2002년에 윤사마와 지우히메의 눈싸움, 저희 남편도 저를 두고 최지우 씨와 사랑에 빠지고 일본의 온 국민이 겨울 연가로 난리를 쳐 한국인들의 위상이 한순간에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시댁에 잠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는 아이에게 한국말만 하고 살고 남편은 1호로 대화를 하고 살았지요. 그때 당연히 아이가 한국말을 더 잘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님께서 일본어와 영어만 아이에게 가르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살면서 평생 누가 그런 말 들을 것이란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살아보았지만 한국말이 내 자식에게 가르치면 안 좋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머님이 참 옛날 사람이구나 싶었고 서운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엄마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엄마가 아마도 엄마라고 해봐 이걸 제일 많이 하겠죠. 특히 저는 외국에 오래 살게 되면서 나의 분신 같은 내 자식과 모국어인 한국말로 깊은 대화까지 하는 게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다 하지 못한 엄마와 자식 간의 대화를 저는 제가 딸을 통해 어머니와 못다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가르쳐 적어도 자신을 숨기고 사시던 분처럼 슬프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마음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타인이고 제가 설명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더욱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시어머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또 화낼 문제도 아닌 게 됩니다. 내가 아들이 있는데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았는데 며느리가 자신의 모국어만 가르치고 한국말이 서툰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한국어에 집착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부부도 아이가 이중 언어를 습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한 것이고 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될 문제지만 어른들 눈에는 간단하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났을 때 이해 부족과 설명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고 집에 폭탄을 남겨놓고 공원을 향했습니다.
왜 시어머니에게 직접 대놓고 말하지 못했냐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뭐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저는 노인에게는 못 대들고 다른 사람은 다 조질 수 있는 특이한 사람이니까요. 노인에게 어떻게 할 말 다 합니까? 다 해버리면 힘이 없어서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섭습니다. 나이 들어 젊은 사람한테 한번 당해보세요. 무지하게 분합니다. 저도 일본어 잘합니다. 말은 느리지만요. 저의 원칙은 아무리 미워도 시어머니에게 대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자식과 공원에 나왔는데 모래사장에서 또 혼자 놀고 있는 자식을 보니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 기분은 외딴 섬에 제가 홀로 있는 기분 같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아이를 이 한국인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며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가 잘난 곳이 하나도 없지 뭡니까? 주변에 한국 사람도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일본 사람들만 있는 곳에 아이와 한국말로 대화를 하면 쳐다보는 느낌도 들고 뭔가 이상해 일본어라 돼야 하면서 그것도 싫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과 내 모국어로 대화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죠. 소수의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같은 반에 아무도 자신과 같은 한국말이나 외국말을 하는 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부터는 한국말을 잘 안 쓰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특히 일본은 남과 틀린 것을 좀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나의 특별함이 이상함 쪽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남과 비슷할 것, 튀지 않을 것, 이게 중요한 사회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요. 유니클로가 그래서 인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입혀놓으면 모두 다 똑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원어민처럼 좋은 영어 발음으로 단어를 말을 하면 친구들이 오 하고 반응을 하면 부끄러워져서 다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같은 일본식 스타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부끄러워진다는 것이죠. 저는 어찌됐건 모국어 한국어를 꼭 잘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남보다 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호로 대답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키웠고 지금은 잘 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많은 부모들이 중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거부를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쓸데없이 어릴 적 숨어서 살던 그 한국분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걱정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늘 내 마음속 트라우마처럼 있었고 나는 꼭 내 자식이 한국인의 피가 자신의 몸에 흐른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럽다고 느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늘 고민하며 아이를 키우던 중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BTS입니다. 그 중에 이 태태군의 팬이 되고만 저의 자식은 그날부터 자신이 태태와 같은 종류의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에 너무나도 행복해 하더군요. 이렇게 아이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혹시라도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고부터는 한국계 혼혈인 것을 온천지 떠들고 다니고 친구들을 퍽하면 데리고 와 피곤하지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BTS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길거리를 걸을 때도 전철을 타도 한국말로 말을 해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밖에서 자식과 말하는데 한국말로 해야 하나 1호로 해야 하나 갈등했었는데 말이죠. 이건 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있기 때문이고 세상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내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였는데요. 공부고 뭐고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한국인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세상이 와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저는 말이 빠르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몰랐어요. 누가 댓글에 고구마 10개 먹은 듯 답답하다 하더군요. 재미있어요. 입이 잘 안 돌아가요. 30년 외국 살면 그렇게 됩니다. 평소에 올리브 오일도 많이 먹습니다. 너무 못 참으시는 분은 빨리 돌리게 하세요. 제 입은 못 고칩니다. 장마도 그쳐가고 하늘이 맑아서 참 행복합니다. 저는 그나마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인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이야기에 다 담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비록 시어머니 욕을 조금 하긴 하지만 그녀도 너무 미워 마세요. 누가 시어머니와 사랑에 빠집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죠. 더운데 시원한 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저는 또 일주일 열심히 살겠습니다.